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44쪽. 네, 역사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서부터 갑니다. 자, 제일 상단에 한번 보시죠. 고구려, 백제, 신라, 통신라 중대, 통신라 하대. 이렇게 5개 테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 국초에 유기, 그걸 훗날 7세기 이문진이 새롭게 다시 편집해서 만들었습니다. 신집, 이문진의 신집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문진의 신집 5권으로 만들었고요. 네, 이거 영양왕입니다. 밑에 박스로 내주시면 네, 이문진의 신집 꼭 잡아야 되겠어요. 영양왕입니다. 6세기 상황입니다. 7세기 상황이죠. 시대로는 600년이고요. 영양 하나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백제 뭐죠? 백제 밑에 내려가 볼까요? 네. 고흥의 서기 갑니다. 백제 고흥의 서기, 네, 근초광이고요. 당연히 4세기 상황이겠죠. 그 다음에 신라 거칠부의 국사입니다. 기본이에요. 이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거칠부의 국사, 예, 지릉왕 6세기 상황입니다. 가장 쉽게 물어보는 건 시대순을 물어볼 겁니다. 네. 시대순 4세기, 6세기, 7세기 순서상의 문제 가장 쉽게 나오는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기록만 이제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통신라 중대 쭉 올라가 보시죠. 박스에. 통신라 중대의 고승전, 한산기, 계림잡전, 그 다음에 하랑세기, 네, 전부 다 김대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이분은 한산주 도덕을 역임했던 분이죠. 한산주 도덕을 역임했다. 도덕은 전부 다 진골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지방간이기도 합니다. 또 성을 김씨를 가진 사람은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진골 세력들이에요. 이 정도는 우리 팁으로 잡고 계셔야 돼요. 네, 진골했던 김대문에 대한 책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고승전, 옛날 승려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옛날 승려들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한산기는 한산주 도덕을 역임하면서 겪었던, 보고 듣고 이랬던 얘기들을 전부 다 기록하였다. 한산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계림잡전은 경주의 지명을 계림이라고 하죠. 닭개자 쓰고 수풀림 잘 쓰죠. 네, 전설과 밀접한 관련 있는 동네. 네, 계림잡전이니까 경주의 재미있는 이야기, 일종의 야사로 봐야 되겠죠. 네, 야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랑세기. 말썽 많은 이 하랑세기에 대한 책들이, 네, 오른쪽 끝에 이런 말 나와 있죠. 박창하가 필사한 하랑세기 일부가 발견되었습니다. 뭐 이분은 일제강점기 시기에 일본 항공의 왕실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그래요. 이 책을 발견하고 필사를 했다는 겁니다. 필사라고 하는 것은 책을 보고 그대로 똑같이 100개 적는 거예요. 필사했다는. 그런데 이게 내용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신라시대에 쓰지 않던 한자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신라시대에 사용하지 않던 한자가 사용되기 때문에 이건 이작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기가 됐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5대5 정도입니다. 5대 정도 학계에서 진이다, 가품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말썽 많은 작품 중에 하나가 하랑색이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하대의 채치원 하면 9세기입니다. 채치원 하면 9세기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꼭 잡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순서 물어볼 때 채치원은 가장 뒤쪽에 9세기로. 10세기 넘어가면 이제 고려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고려 건국 전에 마지막에 채치원이 활약했던 시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치원의 가장 대표적인 역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왕연대歴입니다. 제왕연대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다시피 신라의 왕들 순서가 이렇게 되죠. 거, 차, 이, 마,
왕. 볼까요? 거서관, 네, 차차웅, 이사금, 마리강, 그 다음에 왕. 네, 전부 다 부족장 정도 개념이죠. 뭐, 이건 부족장의 개념이죠. 부족장의 개념들. 이건 무당의 개념. 이사금은 보통 우리가 연장자라는 얘기를 좀 많이 쓰죠. 나이를 드신 분. 네. 이건 대족장 정도? 네, 큰. 이건 그냥 소족장이라면 가장 큰 대족장 정도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마지막이 이제 왕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최치원은 당나라 유학 갔잖아요. 네, 당나라에 빈곤가에 합격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지방간과 중앙에 관료 생활을 했던 인물이고, 그네 나라는 거의 대부분 당나라이기 때문에 황제국이었잖아요. 네. 우리나라 왔더니 뭐예요? 지금 왕도 아니고 거차 이마잖아요. 안 되겠다. 네. 충성심의 발로인지 어찌됐든 간에 모두 왕을 표현했습니다. 예, 제왕년들, 신라의 왕들을 모두 거서관, 차차왕, 이사금, 마리강을 다 왕으로 표기했습니다. 이게 제왕년대歴입니다. 가끔 선택지 나오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최치원의 제왕년대歴까지. 됐죠? 예.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에 별표 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꼭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최치원은 889년 진성여왕 때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성여왕 때입니다. 최치원 던져 시대상을 물어본다면 거의 진성여왕에 대한 선택지 고르시면 됩니다. 네. 진성여왕씨. 네. 신라의 여왕은 3명인데 이게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여왕이기도 합니다. 네. 정치는 좀 멀어졌고요. 네. 각간이용하고 연애하기 좀 바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각간이용. 각간이용은 자기 삼촌이기도 한데요. 네. 정사에 좀 멀어진 정책을 많이 펼쳤던 것들, 특히 밀란이 많이 발생됐던 것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밀란에 관련된 선택지를 고르는 방법을 잘 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가보죠. 최치원은 진성여왕 3년에 터진 전국적인 농민 반란이 수습이 불가하자 관직을 버리고 해인사로 숨어들어가 각지를 돌아다녔는데 그가 역사서를 쓴 것도 바로 이 시절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됐죠? 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1번 한번 볼까요? 같이? 네. 다음 사건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저술한 역사책은 자, 첫 번째, 백제는 도읍을 사비로 옮겼습니다. 백제는 사비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네, 송왕식이죠? 네. 백제를 수도를 사비로 천도했습니다. 사비는 원래는 부여죠. 부여로 천도했습니다. 두 번째, 신라는 백간의 공복을 제정하였습니다. 백간의 공복을 제정했습니다. 이건 법웅왕이죠. 공복 제정. 마찬가지 6세기 상황이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건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이게 589년이거든요. 네, 수의 통일. 네, 589년. 시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통점이 전부 다 6세기 상황입니다. 네. 6세기 상황에 만들어진 책을 골라보라는 거거든요. 방금 우리 언급했던 것 중에 한번 고르시면 되겠죠. 6세기, 4세기, 7세기.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칠부에 국사가 정답이 돼야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됐죠? 문제 풀렸죠? 쉽게? 전체적인 내용의 연도를 다 공통점을 찾아내는 거니까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여러분 각자 풀어봐 주시고요. 네, 해설 달아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46쪽 가겠습니다. 네. 이해 잘 가고 있는 거죠? 그죠? 네. 4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려시대의 역사책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초기에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7대 실록입니다. 현종 때입니다. 7대 실록. 현종 때 책이고요. 특징이 우리나라 최초의 왕조실록입니다. 보통 조선왕조실록만 알고 있는데요. 네, 조선왕조실록은 최초의 왕조실록이라 볼 수 없고요. 최초 왕조실록은 7대 실록입니다. 현종대원. 현종 몇 번째 왕이에요? 몇 번째? 이 정도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죠? 태해, 정광, 경성, 목현,
수업 시간에 자주 얘기했지만 이 고려 전개 8명의 왕의 업적들 다 여러분들 깨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왕의 업적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고요. 아셨죠? 태해, 정광, 경성, 목현. 종만 붙이고 전부 다 뭐 붙이면 되는 거예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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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예, 현정국. 최초의 왕실록, 7대 실록 꼭 잡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중기 한번 갈까요? 자, 삼국사기입니다. 뭐 이건 뭐 중학생도 아는 문제입니다. 삼국사기는. 그죠? 네. 네. 1145년에 이 정도는 연도 정도는 하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최소한도. 우리 보통 고려사라든가 조선사를 공부할 때 특별하게 저희가 뭐 암기를, 연도를 암기하세요. 이렇게 하진 않지만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인종 때고요. 네. 김부식이고요. 그리고 춘추관에서 춘추관에 있는 학자들이 중심에서 됐고요. 김부식은 결과적으로 뭐 감수죠. 총책임자 겸 감수 역할을 했다 보시면 되겠죠. 네. 시기를 또 물어보죠. 네. 묘청에 난 진압 이후죠. 묘청에 난 진압 이후다. 뭐 교재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전통적인 문제 꽤 많이 출제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묘청에 난 같은 경우에. 두 번째 특징, 신라 개성의식이 남아있다. 신라 개성. 왜? 이분이 신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교적 합리주의가 들어있다. 그 다음에 기전체 방식이었다. 유교적 합리주의고 기전체였다. 우리 글씨를, 역사책을 쓰는 방식 총 4가지가 있죠. 그 중에 기전체 방식이란 이거죠. 본기, 세가지, 열전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네. 본기는 보통 우리가 이제 황제들의 얘기를 적는 거고요. 황제들의 얘기. 여기는 왕 또는 제후들의 얘기죠. 왕이나 제후들 얘기. 지는 그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건에 대한 기록. 여기는 이제 보통 이제 이인에 관련된 부위죠. 이인들이. 자, 그렇다면 우리 삼국시대에 썼던 이 삼국사기에 대부분의 왕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 왕을 어디에 기록하냐는 얘기죠. 여기에 기록합니까? 여기에 기록합니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 기록했습니다. 여기 아닙니다. 네, 여기에 원래 들어가야 맞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여기 기록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 기록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삼국사기는 본기 3가지 열전의 방식으로 구성되었고 우리 삼국시대의 왕들은 전부 다 세가에 기록되었다. 이런 질문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네.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네. 그 다음에 무신정권기에 갈까요? 네. 무신정권기 이규보의 동명왕편, 각분의 해동고승전. 네. 2개 볼까요? 무신정권기에 구분하셔야 돼요. 2개. 원간섭기. 이렇게. 역사책 하나로 묶어볼까요? 네. 동해. 여기는 삼재. 이렇게 외우라고 하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외우셨죠? 그 다음에 삼재. 글쎄, 올해는 좋은 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일을 해도 다 네, 삼재가 되는 일이 없더라. 이렇게 삼재 들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네, 원간섭기니까 삼재 들었겠죠?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동명왕편 뭐죠? 동명왕편이다. 주몽 얘기죠? 네, 고구려 공부자였던 주몽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시계서에 누군가요, 이게? 이규보입니다. 이규보. 네. 어디에 들어가 있나, 이규보에? 예, 동국 이상국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동국 이상국집이라는 책 안에 동명왕편이 들어있고요. 그죠? 동명왕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들어있는 게 있잖아요. 뭐, 신품사연. 글씨 잘 쓰는 사람, 4사람 들어갔잖아요. 기억하시죠? 응? 유신, 탄현, 최우, 김생. 네, 이런 사람들, 글씨 잘 쓰는 사람 4살 정도 있죠? 이 3사람은 고려 사람이고, 이 사람은 신라 사람이에요. 좀 더 업그레이드 해볼까요? 김생의 탁본을 뜨죠? 네, 비석에 탁본을 떠서 책을 만들었다고요. 그 책 제목을 물어본 경우도 있어요. 집자 비문입니다. 신라 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 고려 시대에 제작한 거예요. 네, 이것도 이미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이니까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신, 탄현, 최우, 김생. 네, 이게 이규보에 쓴 동국이상국집에 하나, 둘, 3번째가 하나 더 있죠. 네. 상정 고급 외움이라는 거 꼭 잡아야 되겠죠.
상정 고급 매우문이라는 책. 네. 기록상의 최고 금속활자본이죠. 네. 기록상의 우리나라가 세계죠, 뭐. 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네, 이건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죠. 네. 최고, 오래됐다는 뜻이죠, 최고니까. 가장 오래된 기록이었다. 주목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 해동 고승전. 네, 각훈의 해동 고승전이죠. 네, 승려들에 대한 얘기. 좀 이해가셨죠? 네, 그 다음에 원간섭기의 가장 대표적인 책 먼저 이거부터 볼까요? 삼국유사, 제왕옹기, 이숭유에 대한 얘기, 일연선사입니다. 네, 일연선사라는 얘기는 선종계열의 선임이라는 뜻입니다. 선종계열입니다. 네, 선종계열입니다. 그리고 도의의 가지산파이기도 합니다. 도의의 가지산파 승려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도의의 가지산파이기도 하다는 것까지도. 그죠? 네. 삼국유사니까 정사라기보다는 네, 흘러다니는 이야기들을 전부 다 보고 듣고 본인이 현지를 직접 답사하고 기록했다. 네, 좀 특징이 있죠? 보고 듣고 본인이 직접 현지를 답사하고 기록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련 스님의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없는 얘기들이 상당 부분 삼국유사의 기록에 나와 있어서 역사적, 사료적 가치가 꽤 넓게 평가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삼국유사이기도 합니다. 됐죠? 이숭유의 제왕옹기. 이숭유의 제왕옹기. 특징은 역사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사서라기보다는, 역사서는 맞아요. 역사서는 맞는데, 시적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네, 시적 표현을 써서, 네, 시적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특징인 것은, 1권에는 뭐 중국의 역사서를 썼을 거고요. 그 다음에 2권에는 우리의 역사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책 한 권에다 이 두 가지 책을 내용을 다 적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우리가 이숭유가 자주적인 역사관을 가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다는 거죠. 자주적 역사관을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원간섭기에는 삼국유사 말고도 지금 책이 몇 권 더 있죠. 한번 볼까요? 삼국유사 충렬왕 일연이고요. 고급농 충렬왕입니다. 원부 제왕옹기 충렬왕 이숭유 번조편년 강목 충수광대 민지. 여기 핵심 중요한 거 가장 어려운 거 보죠? 순서를 물어봐요. 책을 나열해놓고 책 순서를 물어본다. 이걸 외우셔야 된다. 삼고제본 외우셔야 된다. 삼고제본. 우리 가끔 책 제본 많이 뜨잖아요. 우리 학생들, 그죠? 이렇게 오시면 돼요. 세 권을 제본해 주세요. 이렇게 복사집 가고 얘기하시면 돼요. 네, 고를 갖다가 권으로 살짝 바꾸시면 돼요. 세 권으로, 3권으로, 세 권으로 책을 제본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충분히 외울 수 있잖아요. 삼국유사, 고급록, 제왕옹기, 번조편년강목. 그죠? 내용까지 물어보진 않아요. 거의 대부분 물어본 순서입니다. 최소한도 이 정도의 암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생이잖아요, 우리가요. 세 권으로 제본 떠주세요. 이렇게 이 정도 암기 하나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중대의 역사사를 전체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초기부터. 그 다음에 공민왕 이후가 하나 마지막 볼까요? 네, 공민왕 이후에 공간이 이렇게 볼까요? 아니야, 너무 좁아. 좀 옮겨가겠습니다. 공민왕 때 사략이란 게 나왔죠. 네. 누가 적었어요, 이거? 여공이 적었죠. 나는 별 볼 일 없는 늙은이에요.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현입니다. 최소한 우리 이재현 호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죠. 이재현의 호 정도는 하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재현이 쓴 사략이다. 근데 실은 이재현이 사략을 쓴 게 아니고요. 이재현은 본인이 죽기 전에 이 책을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고려국사.
근데 완성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의 손자쯤 돼가지고 그 손자들이 쓴 책이 사략이에요. 사략입니다. 사략입니다. 고려 국사가 아니고요. 쏘리 수정 국사요. 국사라고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완성하지 못했고 그의 손자쯤 가가지고 이걸 사략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역사를 약술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 완성하지 못했죠. 미완성이라는 얘기죠. 역사를 약술했다 이런 뜻이 사략입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이제 정도전이 그죠? 조선시대에 정도전이 이 책을 쓰는데 그 원저자의 뜻을 감안해서 쓴 게 이게 이제 고려 국사가 되는 겁니다. 고려 국사가 됩니다. 고려 국사의 내용은 이거죠. 고려 나라가 이렇게 부패하다 보니 부패하고 썩다 보니 조선의 건국이 될 수밖에 없었지. 즉 조선 건국의 당위성을 주로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상당히 이 역사서 내용이 편협되더라는 얘기죠. 편협된 내용이 많이 들어가더라. 편협하더라. 그리고 정도전이 보는 관점이 적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보통 우리는 재상 중심의 역사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재상 중심의 역사서다 이렇게 표현한다. 재상 중심의 역사서다. 자, 이걸 세종대왕이 좀 봤나 봐요. 세종대왕이 봤더니 내용이 너무 편협하다는 거예요. 편협하다는 거죠. 자, 세종대왕 생각은 이렇습니다. 고려가 있기 때문에 조선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다시 제대로 좀 적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현전에 명을 하죠. 정인지, 신숙주, 김종서 같은 집현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고려사라는 책이 만들어집니다. 고려사. 이건 뭐 한 30여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 왕이 명했다고 해서요. 군주 중심의 역사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군주 중심의 역사서다. 그렇죠? 30여 권 되다 보니까 이게 좀 굉장히 곤란했던 것 같아요. 이걸 좀 더 줄일 수 없을까 해서 다시 명령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일명 고려사 저료가 되겠습니다. 고려사 저료. 이거 한 3권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조선시대 신하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이기도 해요.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쉽게 보기 좋게 구성했다 해서 신하 중심의 역사서다 이렇게 합니다. 신하 중심의 역사서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봐요. 지금 책 하나 가지고 몇 권을 다 알아야 되는 거야? 5권을 다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5권. 책 숫자가 5권 나왔어요. 외우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그 다음에 5권. 5권의 책이 전부 다 알아두셔야만이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달랑달랑 외워가지고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체 부분을 다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됐죠? 자, 역사서에 관련된 부분. 자, 페이지 넘겨 보겠습니다. 49쪽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1번. 현존하는 가장 오랜 역사로 편년체로 기술되어 있다. 편년체가 아니라 기전체, 본기 3가지 열전의 방식이었다. 2번째. 유교적 입장에서 고구려 중심으로 기록됐다. 아닙니다. 김부식이 신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신라 중심의 역사서를 기록하였다로 바꿔주셔야 될 것 같고요. 3번. 원의 간섭을 받던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를 강조하였다. 이건 뭐 삼국유사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원 간섭 이전에 즉 인종 때 1145년에 썼던 책이 삼국사기이기 때문에 4번 지문이 옳은 지문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교적 합류지사관에서 기초하여 신의사관을 배개가했습니다. 신의사관 하면 뭐가 됩니까? 신의사관은 삼국유사가 되어야 됩니다. 신기하고 이상하다는 뜻이에요. 신기하다는 것은 귀신들 얘기가 나온다는 거고요. 신의사관이 배제된 책이 이제 삼국사기가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2분도 같이 풀어볼까요? 자, 다음은 고려시대 진화의 시이다. 이 시인과 결의를 하여 자부심을 공유한 인물의 작품은 뭘까요? 2018년도 국가직 9급 기출문제인데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통계를 봤더니 꽤 많은 수험생들이 이걸 틀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죠. 자, 사료 보겠습니다. 서쪽 송나라는 이미 기울고 북쪽 오랑캐는 아직 잠자고 있네. 앉아서 문명의 아침을 기다려라. 하늘의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네. 네, 진화가 쓴 시이기도 합니다. 네, 진화와 동시대의 인물이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동시대의 인물이 최규보입니다. 네. 최규보라니. 정신이 없네요. 이규보입니다. 성을 바꿔서 보냈어요. 최씨 정권의 머리가 딱 베이스가지고요. 네, 최씨 정권 시기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이건 진화의 시인을 다 하실 거고요. 그럼 이규보가 쓴 책을 하나 골라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여기 이제 동명왕편이 적당하겠습니다. 동명왕편이 정답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2번. 쉽죠? 안 쉬워요? 이 정도 쉬운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고려까지 역사서를 살펴봤고요. 네. 그 다음에 조선시대 역사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하는 건 역사서 끝내고 뭐 쉬죠, 우리. 자, 15세기 가겠습니다. 고려사. 고려사 여기 있습니다. 세종대왕 때 고려사. 고려사 조류 여기 있습니다. 네, 15세기 고려사 조류.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잘 나오는 게 이제 동국통감이죠. 네, 서거정의 동국통감 한번 볼까요? 서거정의 동국통감. 동쪽의 역사책이죠. 우리나라 역사책이라는 뜻이고, 통감은 고조선부터 어느 시점에서 어느 끝나는 지점이 있죠. 고려 말까지의 역사서를 썼다. 감이라는 것은 거울감자고요. 그죠? 거울감자이고, 거울감이 붙이면 뭐라 된다고요? 역사서를 의미한다고요? 네. 거울감이 붙으면 역사서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건 거의 물어보는 거예요. 시대를 물어봐요. 15세기 이상은 물어보거나요. 아니면 이 시기에 왕의 업적을 골라내는 거죠. 그럼 뭐 당연히 성종의 업적이죠. 성종시기니까. 성종의 업적을 선택지로 하나 골라내는 작업이 끊임없이 수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16세기는 딱 하나 있죠. 네. 이건 사림이 지배하는 시기잖아요. 그죠? 사림이 지배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 유명한 책이 기자실기입니다. 이이입니다. 이이가 봤을 때 기자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기자에 대한 역사책을 쓴 게 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현 21세기 학계에서는 기자를 인정하지 않는 사실, 거의 출제될 확률을 낮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 17세기의 내용 갑니다. 여사제강. 17세기 여사제강. 좀 더 크게 적어볼까요? 앞에 고자를 하나 적어볼게요. 그리고 여사제강 적어보겠습니다. 역사책은 통째로 외우는 것보다 항상 이렇게 분석하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여는 두문법적으로 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뭐야? 고려에 대한 역사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걸 강목체로 적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강목체로 적었다 보시면 돼요. 이게 17세기 서인이었던 유계가 적었다는 거예요. 유계가. 자, 이게 공통점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현재 17세기는 조선시대잖아요. 그럼 조선시대 갑작스럽게 고려시대의 역사를 쓰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고려와 조선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시험에 잘 출제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공통점 보겠습니다. 고려와 조선의 정치는 재상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둘 다 재상이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상을 적어놓은 거 그거예요. 재상 중심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재상이 중심이 돼서 정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두 번째, 북방민족에 항쟁했다는 겁니다. 북방민족에 항쟁했다. 이런 공통점이 있죠. 뭐겠어요? 고려 같은 경우 거란, 여진, 몽골이겠죠. 우리 조선시대 같은 경우 어디겠어요? 청나라겠죠. 후금이나 청. 물론 같은 다 여진족이긴 합니다만. 요 시기에는 이제 여진족이라 하지 않고 만주족이라고 한다는 건 사실 제가 상기해 드렸고요. 청나라 2대 홍타이지 때부터 자기들은 만주족이라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허목의 동사. 허목의 동사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일단 이분이 남인이에요. 남인의 입장에서 보는 정치사예요.
결론을 보겠습니까? 왕권 강화가 우선이다 생각하시면 붕당이 남이다 보니 허목의 동사는 거의 남인 중심의 내용으로 펼쳐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8세기와 19세기에 만들어진 역사적으로 살펴봐야죠. 자, 남인은 안정복의 동사 강목, 별표.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죠. 가장 많이 기출된 문제입니다. 이건 안정복의 동사 강목은 그의 스승을 먼저 봐야 되겠죠. 이익입니다. 성호 이익이죠. 성호 이익. 이익의 제자라는 뜻입니다. 이익의 제자입니다. 이게 이제 동사 강목입니다. 이익은 지금 기록상으로는 우리 역사서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역사서가 현재 아직까지는 그래서 앞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은 제자들에게 역사서를 쓸 때 방식을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 시세에 따라다는 얘기예요. 시세. 어느 나라가 가장 강력했느냐, 파워 있었느냐, 어느 나라가 가장 파워가 있었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때 이익 같은 사람이 이런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의 제자 안정복 같은 사람들은 그 스승의 뜻을 잘 따라서 동사 강목을 통해서 스승의 뜻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정복의 동사 강목은 주로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본다면 신라가 강한 게 아니라 이게 가장 강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고구려가요. 그래서 고구려 중심의 동사 강목이 펼쳐진 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치훈의 해동역사. 한치훈의 해동역사. 앞에다 발자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외우기 좋죠. 한치훈의 해동역사. 발해에 대한 얘기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게 한치훈의 해동역사서이기도 합니다. 한치훈의 해동역사. 한치훈의 해동역사는 끝이 아니죠. 여기서.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게 또 있죠. 우리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200여 권의 약 200권의 책을 참고했다는 거야. 책을 하나 쓰는데 이만큼 고증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은 뭐야? 고증학이 많이 여기에 반영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고증학적, 즉 어떤 사실을 고증하는, 즉 객관성을 많이 띄었다 얘기할 수 있겠죠. 객관적이다, 객관성을 띄고 있다, 객관적이다 이런 표현이 어울리는 책이 한치훈의 해동역사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약용 아방강역고. 정약용 아방강역고. 이건 뭐겠어요? 아방강역고. 역사지리즈입니다. 역사지리즈. 지리즈는 책을 의미합니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지명을 통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이 지명을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 지명이 없는 거예요. 찾다 봤더니 이 기록에 하면 백두산 동쪽으로, 그죠? 백두산을 기점으로 동쪽으로 끊임없이 뻗어나가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찾고자 하는 지명이 거기 있더라는 거야. 그 결과 우리 발해의 역사가 국내에 있는 게 아니라 백두산 동쪽 하나씩 뻗쳐나가더라는 사실. 요거 전에 이미 똑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 있지 않나요? 17세기에. 그죠? 17세기 유명한 한백겸이죠. 한백겸의 동국 지리즈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역사 지리즈죠. 역사 지리즈입니다. 이게 이해 안 갔다는 거죠. 유주자살은 단어가 이해 안 갔다는 거잖아요. 유주가 오늘날 분석해 봤더니 북경이더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고구려 영토가 한때는 북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갖다가 한백겸이 밝혀내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역사 지리적도 같이 살펴봐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종의 동사, 소론에 있었던 이종의 동사. 고구려를 강조했던 역사적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극의 연료실 기술. 이극의 연료실 기술. 이극의 연료실 기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극의 연료실 기술. 자, 보세요. 잘라볼까요? 이렇게요? 이렇게. 연료 분석해볼까요? 이렇게 저는 번역합니다. 그러하니 그러하다. 이렇게. 그죠? 과정과 결말을 중요시한다는 거죠. 과정과 결말을. 되게 이거 역사서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편하거든요. 빨리 습득할 수 있거든요.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최단기간에. 예, 과정과 결말을 공부하기 때문에 빨리 도출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실은 실제 역사라는 얘기죠. 예, 실제는 현재사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다른 말로 하면 당대사가 되겠죠. 그 살았던 시기니까. 그럼 요 시기니까 뭐겠습니까? 조선사를 적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걸 기술했다. 약. 예, 적었다. 이게 열려있을 기술이다. 이걸 기사 본말체가 정확하게 기사 본말체를 할 수 없지만 기사 본말체와 유사하다. 이것은 삼국유사가 되는 거고요. 기사 본말체다 하면 이것은 열려질 기술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기사 본말체는 유일하게 지금 현재 우리 책에 나오는 책은 이극의 열려질 기술이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선사이기도 합니다. 항상 우리가 역사 공부하다 보면 대부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역사서 읽고 있다. 이렇게 통상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사고입니다. 네, 요건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극의 열려질 기술은 조선시대에 현재 그 당시에 조선사를 기록했다. 꼭 기억하실 것. 이건 이미 경찰의 기출 떴던 문제들입니다. 경찰 기출 뜨면 끝나는 거 아니고요. 일반직에도 넘어올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일반직 공부하시는 분들. 일반직, 교육경직, 기타 다 참고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디귿번 노론이 쓴 유득공의 발해고도 봐야 되겠죠. 이건 그냥 칠판에 안 적겠습니다. 쉬우니까. 유득공의 발해고. 남북국 시대를 처음 얘기했다. 남북국 시대를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즉 남쪽에는 통일신라. 그죠? 북쪽에는 발해. 우리는 요것만 공부했는데 이것도 우리나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유득공이니까 아래 할 게 또 있죠. 정조 시기 인물이다. 그 다음에 유득공의 신분이 서얼이었다. 정조가 서얼이었던 유득공을 갖다가 채용이 됐다. 규장각 검서관으로 사용됐다.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임명하여 일을 하게끔 하였다. 그죠? 즉 서울 호통이 이루어졌다. 완전 호통이라 하지 않고 부분 호통이라 얘기합니다. 서울의 부분 호통이 이루어졌다. 일부가 등용됐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뭐 서자와 을자를 합쳐가지고 우리 보통 서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기 어머니가 양인이면 서자, 자기 어머니가 양인이 아닌 노비의 태생이면 을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합쳐서 우리는 보통 서을 이렇게 한다고요.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보는 과거 시험이 묵가라든가 주로 잡가를 응시한다고 이 사람들. 이 사람 볼 수 없는 게 뭐 있어요? 문과가 불가능하다고요. 근데 이걸 보게끔 해줬다는 뜻이죠. 네. 문과 시험 불가능한데도 부분적으로 호통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된다고. 이게 이제 일명 부분 호통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호통도 있죠, 서울들이. 네, 완전한 호통을 이루건 이건 철종 때 가면은 이제 완전한 호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한 호통이 이루어진다. 됐죠? 이 정도까지. 그 다음에 금석가한록. 예, 이거 제가 일부러 완당이라고 적었어요. 뭐 추사를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고중학인데요. 예, 고중학을 얘기할 때 호를 추사보다는 완당을 쓰는 게 좋습니다. 네, 완당을 쓰는 게. 왜? 그의 청나라의 스승이 완원이었거든요. 예, 완원으로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완당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완당 김정이 쓰는 게 더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고중학을 실제로 적용하죠.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를 갖다가 밝혀내죠. 북한산뿐만이 아니죠. 황초령비 함경대에 있는 황초령비도 진흥왕 순수비를 갖다 밝혀냈죠. 큰 역할을 했던 완당 김정희에 관련된 부분 됐죠? 네, 하나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북한산비 밑에서 황초령비도 하나 추가해 주시면 좋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조선 왕조실록을 한번 갈까요? 조선 왕조실록. 자, 편참. 왕의 사후에 춘추관 내에 설치된 실록청에서 편찬했다. 춘추관은 실록청, 임시로 만들었습니다. 태조부터 철종까지 편년체로 기술했습니다. 편년체, 연, 월, 일 방식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종과 순종실록은 이왕직에서 편찬했기 때문에 이게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해가셨죠? 예. 이황직은 일본 왕가의 국내부에서 하나의 우리 국내의 이황직 조직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초, 시정기, 등록 등을 모아 등록, 그 다음에 승정원 일기, 비변사 등록을 통합하여 편찬하기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비변사 등록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보관, 세종 때 4대 사고에 보관했습니다. 이 4대 사고는 기본으로 알아야 돼요. 춘추관, 그 다음에 충주, 성주, 전주사고. 충성 외우면 되겠죠? 두 개는 충성. 이게 임진왜란 다 불탔는데 딱 전주사고가 하나 살아남았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 이후에 다시 5개 사고로 다시 복원시켜서 전부 다 산 위에 이제 사고를 짓기 시작했다고요. 왜? 임진왜란 때 평지에다 창고를 짓고 역사설 중요한 기록들을 보관하다 보니 불타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사고의 롤모델을 잡아서 전주사고 어떻게 해요? 전쟁이 났을 때 사고의 책들을 전부 다 전주 그 당시에 전주에 살고 있는 관료들과 그 다음에 그 이제 주민들 높은 산으로 옮겨서 구사일성을 살아남은 거거든요. 그걸 롤모델로 삼아서 전쟁 이후에 다시 그걸 기초를 다시 복원하고 다시 5군데 사고를 만드는데 춘추관을 제한 4개 사고는 전부 다 산 위에다가 좀 더 안전한 곳에다 보관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됐죠. 자, 볼까요? 선조 때 5대 사고로 옮겼습니다. 춘추관, 오대산, 태백산, 만이산, 무양산으로 옮겼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끝에 거 하나 볼까요? 포세란 거 하나 보세요. 가끔 7급에 나오기도 해요. 네. 9급에 내려올 수 있는 거 보겠습니다. 자, 책 사이사이 햇볕과 바람이 닿게 하고 사고에 다시 넣고 문을 봉인하는 과정. 주강에서 파견된 사관의 주관하에 3년에 한 번, 3년에 동그라미. 왜냐면 상고에 있다 보니 눅눅해질 수 있고 햇빛도 필요할 거고요. 곰팡이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습기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과정 우리 포세라는 단어를 씁니다. 정도 하나 보겠습니다. 됐죠? 네, 관청별 통치 기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네. 제일 밑에 일성록을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일성록은 자주 우리 9급에도 출제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을까요? 읽기 않죠? 여러분들이 읽으라면. 자, 1760년 영조 때부터 1910년까지 국왕의 동정과 국정을 기록한 일기입니다. 예, 이게 이제 세자 때부터 썼거든요. 영조 때부터. 영조 때 세자 기록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없고요. 정조 때 썼던 기록부터 남아있습니다.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기출 지문이기도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53쪽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한 문제? 자, 7급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조선왕조 실록에 대한 서술로 옳지 않은 것들이 물어봤습니다. 1번. 고려시대 왕대별 실록을 편찬하는 전통이 조선시대도 계속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하나 있는 줄 몰랐네요. 조산이 아니라 조선입니다. 자, 조선시대도 계속되었습니다. 맞습니다. 2번. 사초와 각 간청의 문서들을 종합하여 실록청에서 시정기를 만들었습니다. 시정기는 춘추관에서 정리한 걸 의미하기 때문에 틀린 점이 되겠고요. 3번 실록 편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왕이 죽은 후에 실록을 편찬합니다. 맞죠? 꼭 사후합니다. 4번 국왕과 신하가 정사를 논의한 발언과 행동을 사관이 기록하였는데 이를 사초라 불렀습니다.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 풀어봐 주시고요. 마찬가지 3번 마찬가지 그 다음에 4번 마찬가지. 자, 문제를 다 풀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안 맞아요. 자, 좀 쉬어갈까요? 2교시부터 불교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